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유희 회장님이 발표를 하셨고 또 김찬동 교수님이 발표를 하셔서 이 두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한 6분을 지금 모셨습니다. 아마 이 분야에서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거의 내노라 하는 분들을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오늘 아주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관련된 좋은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은 행정자치위원회 이제 수석 전문위원으로 있는데 아마 14년 동안 그 현장에서 이 관련된 논의들을 쭉 지켜봐왔던 그 이력과 경험을 갖고 있어서 아마 저를 초대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 현장에 있는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3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왜 기초자치단체, 즉 법인격 도입이고 유일한 대안이었냐라는 부분에 하나가 있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정의 정치적 책임성, 즉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원리가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다른 시도와 같은 법인격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법 197조에 해당되는 여전히 특수한 행정체제인 것이냐, 그리고 이 여전히 특수한 행정체제는 도와 기초에 관한 역할, 기능, 조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어떤 기능 역할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행안부한테도 어떤 사례 제공이라든가 어쨌든 정책과 관련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물론 이제 제주도에서도 같이 고민해 볼 지점인데, 역지사지할 수 있는 절충과 관련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 즉 행안부는 입장에서는 다른 특별자치도 내지는 시도와의 형평성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논리 내지는 접근 방식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즉 약칭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의 43조에 보면 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이라든가 43조 제3항과 관련한 지방시대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을 종합해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제주의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설명을 좀 보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법인격 도입인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는데, 특히 이제 행정시 기능 강화를 먼저 해보자,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더 살려서 특별자치를 좀 더 성과를 제고해보라라는 행안부를 포함해서 도내외적인 그런 얘기가 있어서 행정시 기능 강화 조례를 만들고 사무나 인력, 조직 예산, 인사권, 사급이하까지를 줬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현안 해결과 관련했을 때 작동하는 데 좀 한계가 있더라. 즉 이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원리가 결국엔 선출직인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현안이나 민원들을 공약의 형태로 이제 행정에 반영시켜서 추진해야 되는데, 행정시장이 2년, 길어야 2년이다 보니 이분도 사실 다시 주민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 주민이 입장에서 통제적인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항이 지금 무역항인데 자치도 출범 전에는 여객선도 드나들고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능을 작동하다 보니 렌터카라든가 관련된 경제 산업 생태계들이 좀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유류 보조금이라든가 등등 요구는 하는데, 도 입장에서는 경제성 논리에서 맞지 않다. 제주항을 중심으로 가면 되지 않냐라는 취지인데, 역으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태계를 구축하거나 시도하는 노력들이 사실 성공 여부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시도조차도 해볼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 그리고 지침이나 조례 이런 것들을 개정하려고 그러면 읍면동, 시본청, 부시장, 시장까지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자 하면 다시 도청의 주무관부터 해서 쭉 올라가요. 그러면 도청 담당자는 다시 지역의 현황을 다시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만들이 계속 쌓이는 그런 게 누적이 되었다. 그다음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공문을 하나 들어왔는데 요게 이제 2005년 6월 21일 행안부 장관 명의로 주민투표 실시 요구서라는 공문입니다. 요게 이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투표 선택을 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채택된 단일광역 자치안과 별개로 현행 유지안이었습니다. 즉 도화시군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겠다라는 내용. 지금 현재 단일광역 자치안으로 채택은 됐으나 당시의 행안부의 입장은 현행 유지안, 도화시군 기능 조정을 하는 안이 선택이 되더라도 특별자치도는 설치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즉 행안부가 시군 폐지가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전제가 시군 폐지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강원과 전북의 도와 시군에 관한 기능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제주도가 다시 한번 사례가 될 수 있고 모순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어떤 법적 형태의 틀은 당시에 2005년도 또 다른 선택지였던 점진안의 모델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분권법과 관련해서는 그냥 그 조문만 살짝 읽겠습니다. 기본 방향과 관련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은 행정수요 대응 효율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두 번째 주민의 편익 증진, 세 번째는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자치단체 규모와 자치 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주거 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특거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믹스해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했지만 그 협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중앙정치관과 논의하는 과정에 좀 논리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더 다듬어서 한번 좀 절충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선 박사님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의 정치적 책임성과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려면 기초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역시 지적해 주셨고, 2006년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은 지금 강원 특별자치도 또 전북 특별자치도가 이어져서 지금 설치가 됐는데, 제주 특별자치도는 단층제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강원 특별자치도와 전북 특별자치도는 계층의 중층제입니다. 그대로 기초자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사무의 배분을 통해서 선도적인 자치분권을 모델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그 핵심적인 지적이시고요. 또 행정시를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8년간 운영했는데 이 행정시장이 2년이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는데 예산권이라든지 또는 조례라든지 지역의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기초자치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아주 중요한 또 문서도 제공해 줬어요. 2005년에 정부에서 제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의 그 안이 혁신안과 점진안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런 단일 계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만 부각시키는데 그렇지 않다. 그 당시에 혁신안도 제공을 했고 점진안 중에서는 그대로 광역과 기초를 둔 상태에서 사무로 재배분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가 무조건 제주특별자치도를 갈 때 혁신안으로서 단층제로만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 이런 부분도 중요한 문서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의 토론자 오늘
박철 우리 편집장님. 네, 소개받은 박철입니다. 쭉 발제나 토론을 들어보니까 기초 단위의 기관 구성은 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은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말씀하셨듯이 주민 참여하고 행정의 효율성하고 지역 정치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자체가 자치하는 것보다는 그 기관 운영을 어떻게 자치적으로 하느냐, 즉 지역 구성원들의 자치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이라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정치체제 개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영역 안에는 행정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이 함께 아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행정체제 개편보다 정치체제 개편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하면은 기관 구성은 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당연히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초 단위의 그 기관이 구성이 됐다 하면은 그 기관 옆에 시정에 시민들을 갖다가 등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합니다. 그러니까 시정하고 민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평가 단계까지 주민들의 공의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뭐 위원회가 됐든 뭐 어떤 기구가 됐든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제주도에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정치 체제가 당연히 따라올 텐데 그 의회, 소위 말하면 의회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의회는 민의의 정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역 정치를 할 수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좀 난감한 상황인데 제주도만이라도 임의단체식으로 해서라도 의회가 민의의 정당으로서의 정책 형성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상시적인 주민들이 민의의 광장에 와서 자기의 의사결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를 갖다가 기초의회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의 모아진 합의에 의해서 모아진 공의가 행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 투입 기능이 의회에 좀 부여됐으면 합니다. 제주도만이라도 일단은 실시를 했으면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마 박철 편집장께서는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이 아마 정치체제의 이 개편과 이어져야 된다. 특히 이 정치체제 개편이라고 하는 자체에는 아마 기관 구성 다양화 측면에서 앞으로 대립형 구도를 가기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도에 맞는 새로운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민의 참여성을 굉장히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김봉철 재민일보의 편집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재민일보 김봉철 편집국장입니다. 일단 그 교수님들과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그 제주도가 했던 단층제가 좋았으면 이제 전북이나 강원에서 과연 이제 따라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씀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예. 저희 제주도가 2006년 이제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하면서 그때 이제 단층제로 했던 게 정말 돌이키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18년 동안 계속 논의를 하면서도 이 뭐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도 뭐 시도도 했었고 행계위에서 권고도 했었고 했는데 이거를 못 바꿔서 지금까지 이런 계속 이제 어려움이 이어져 오고 있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이제 그런 각오로 지금 바꿔보자,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왜 행정시 체제가 안 좋았는지 이제 언론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기초자치단체 간 이런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사라지면서 행정 서비스 강화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예전에 그 4개 시군 체제를 경험했던 뭐 공무원이나 이런 도민들의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때는 예산 확보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고 심지어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도 뭐 순위 경쟁이 되게 치열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행정시 체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도민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시장을 선출하고 싶다. 그리고 의회도 구성해서 법인격을 갖게 되면 이제 민주성과 책임성이 더 제고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있을 때 뭐 서귀포에서도 시청을 가면 되는데 굳이 도청까지 또 찾아와서 이런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거나 뭐 시위를 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보면서 이제 행정시장 권한이 좀 한계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행정시 체제에서는 이제 법인격이 좀 없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뭐 기초 단위 뭐 이런 국가 공모 사업에서도 자격이 안 돼서 이제 국비 확보에 좀 불리하고, 그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에도 현재 행정시 때문에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도 이제 보통 한 2년 정도로 짧아서 시장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제 민주성 측면에서도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약화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를 이제 처음 시도한 제주도에서 그 특별자치라는 이름답게 읍면자치나 이런 그 혁신적인 지방자치를 시도해서 단층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이제 저희 이제 2010년 초부터 이제 수차례 이제 실패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그 행정체제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러 학계에서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김봉철 편집국장님은 제주의 언론에 계셨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존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18년 동안 유지해온 행정시의 단층제가 도민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굉장한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역시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각처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지금 나오고 있다. 특히 국비를 확보할 수 없는 부분도 지적해 주셨고, 아울러서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고향 사랑 기부금제도 역시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민주성을 더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걸 종합해서 지금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단체의 설치에 관련해서 새로운 모델 정립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 분이 지금 오셨습니다. 우리 단장님이신데, 이 단장님이 아마 오늘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배경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하실 겸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조금 제가 사회 직권으로 5분보다는 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그 강민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직함이 이렇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단장입니다. 이런 세션을 마련해 주신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교 회장님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발제해 주신 부분이라든가 이제 토론해 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행정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전국에서는 처음 듣는 아마 생경한 단어일 겁니다. 시는 그냥 시라고 하지 왜 행정시라고 했을까? 저희가 2006년 7월에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시군을 없애게 됩니다. 시군을 없애게 되면 도민들이 아주 큰 불평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군 대신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행정시라는 하부 행정기관을 두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행정시를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행정시를 두고 행정시 체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민주성과 참여성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당초 그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기본 구상안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시군을 폐지하는 단층제가 채택되거나 채택되지 않거나 그거 상관없이 특별자치도를 출범을 하는데, 다만 단층제가 됐을 경우에는 단점을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민 참여의 기회가 축소가 되고 생활 수요 충족의 대응성이 약화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가 아쉽게도 18년 동안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시에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게 되는 부분과, 그리고 행정시에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행정시장이 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합니다. 세입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바로 해결을 못하고 도청에 그런 부분을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도청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도청에는 전국과는 달리 제주도에는 국가사무도 하고 있고 일반 도와 같은 광역사무도 하고 있고 기초사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는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연구 사례를 보면 그 접근성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광역시에 가게 되면 한 8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도에 가기 위해서는 한 17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 가기 위해서는 29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민 편의성이 떨어졌다 하는 부분이 행정시 한계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시 체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시에서는 아까처럼 민주성과 주민 참여성도 약화됐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조례 제정권도 없어서 행정시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 서비스가 나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관점인데요. 특별자치도가 18년이 되고 2026년이 되면 특별자치 제도가 도입된 지 20주년이 됩니다. 당초 특별자치 기본 구상안에 따르면 1단계는 기능적 분권이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무와 기능을 재정의해서 분권화시키자 하는 게 기능적 분권이었고, 그 다음에 2단계가 권력적 분권이었습니다. 그러면 권력적 분권은 어떤 부분이냐면 중앙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준연방적 분권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5,321건의 권한을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없는 저희는 특별행정기관을 7개 특별행정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될 부분은 현재 1단계, 2단계가 아닌 더 나은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보완해야 될 게 뭐냐면 18년 동안 도민사회에서 논의가 됐던 민주성의 회복과 참정권의 확대, 그리고 주민 참여성의 확대인 겁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행정시 체제로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행정시 체제가 아닌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둠으로써 민주성이라든가 그리고 주민 참여성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자기 결정권,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까지 있다가 왜 이제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이룰 수 있는 정책 환경도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2023년 6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됩니다. 저희 특별자치도는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그런 특별법의 조항도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특별자치도에도 시와 군을 둘 수도 있고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환경이 됐고, 그리고 저희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계층 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될 때는 도민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민투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제주역인가를 한번 돌이켜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어떤 분권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지방자치 30주년과 특별자치 2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광역과 기초사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는 그 광역과 기초사무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해진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무 배분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무 배분과 관련해서도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떤 자치단체가 이런 사무를 맡음으로써 도민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능 배분과 사무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폐기물이라든가 상하수라든가 대중교통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요금이 틀리다거나, 그리고 이용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도민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기초사무지만 광역화 사무로 하고, 그리고 기초의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에서 하고 있는 사무지만 도민의 안전과 도민의 어떤 밀착형 그런 사무들은 기초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국가권한 이양을 받아온 부분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는 기초가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무 배분의 틀을 깨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무 배분으로 재편하겠다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도가 그 시군을 조정하는 시군 조정교보금 제도라고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시군 조정교보금은 인구와 징수 실적이 많은 곳에 더 많이 갈 수 있는 구조로 됐습니다. 인구 부분을 50%를 반영하고, 그리고 징수 실적은 20%, 그리고 재정력 지수를 30%를 반영하는데, 재정력 지수를 통해서 시군에 어떤 안정적인 재원을 제공하고 그 시군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 부분을 재정력 지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시군 조정 교보금은 재정력 지수가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군 조정 교보금을 통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균형 발전이 어렵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3개시가 설치가 되면 3개시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 소멸과 관련돼서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제주는 아직 지역 소멸과 관련된 지수가 전국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지금 3개시를 둠으로써 저희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구와 경제 규모와 각종 교육 문화 시설이 비교적 유사한 3개 기초자치단체가 앞으로 자율과 경쟁 속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 3개시가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 소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균형 발전을 통해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 30주년과 특별자치 2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분권의 선두주자로서 다시 한번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